쉽고 얕게 알려주는 교과서전입니다. 입식 타격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뿌아까오. 이거 말고 또 K1에 열광하던 세대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뿌아까오 뽐뿌라무. 사실 그동안의 K1 무대는 사실상 킥복싱 대회라고 봐도 무방한 입식 타격 대회였습니다. 이는 태국 본토에서 이름 꽤나 날린 낙무아이들이 K1에 데뷔 후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한 바 입식 타격 대회에서 무에타이의 영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2004년 태국에서 간 넘어온 22살의 어린 낙무아이 단 한 명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룰도 바꾸게 됐. 아무튼 태국에서 약 60kg 체급으로 활동한 상대적으로 어리고 마른 이 낙무아이는 평체가 거의 10kg 차이 나는 한두 체급 위에 쟁쟁한 세계 랭커들과 잔인한 토너먼트를 하게 된 것인데 뿌아까오 사전의 체급이 깡패? 그냥 뿌아까오가 깡패,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자, 뿌아까오의 K1 맥스 침공기 시작합니다. 2004년 4월 7일 K1 맥스 16강전으로 K1 맥스 본선 무대에 처음 입성한 뿌아까오는 뉴질랜드 복서 출신의 조던 타이를 상대하게 됩니다. 무에타이 특유의 정적인 스텝을 묵직하게 밟아나가며 차원이 다른 킥게임과 빰 클린치를 선사 조던 타이를 문자 그대로 다른 차원으로 관광 보내며 코너에 있던 K1 레전드 레이세포마저 당황시킵니다. 체급 차이를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22살의 어린 깡패 패왕 낙무아이는 다음 상대로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경량급 입식 타격 레전드, 코트 높은 태국 본토에서 인정받는 몇 안 되는 외국인 선수로 태국 현지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푸른 눈의 낙무아이 존 웨인파. 존 웨인파 역시 해당 대회가 K1 맥스 본선 데뷔 대회인데 하필이면 8강에서 뿌아까오를 만난 것. 어찌 보면 K1 맥스에서 정말 보기 힘든 정통 낙무아이들의 정면 격돌로 두 선수 다 농익은 앞발 스텝 리듬으로 제 햄스트링을 웅장하게 합니다. 아무튼 펀치가 낄 자리가 없을 만큼 숨이 턱 막히는 수준 높은 킥게임 수싸움, 미래의 경량급 입식 타격 레전드이자 낙무아의 레전드들의 공방은 두 선수들의 끝을 알 수 없는 기술의 깊이와 짐작할 수 없는 자존심의 높이가 어우러져 1라운드가 종료됩니다. 2, 3라운드 역시 기존 K1 맥스에서 볼 수 없었던 두 낙무아이들의 정적인 리듬이지만 느리지 않고 빠르지만 여유있는 수준 높은 정통 무에타이 공방으로 판정까지 감히 채점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연장전 존 웨인파는 확실히 마무리 짓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며 기어를 올린 채 더욱더 적극적으로 뿌아까오를 압박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공격을 받아내는 존 웨인파. 이때 뿌아까오의 하이킥을 캐치한 후 균형을 무너뜨리고 그대로 스트레이트 연타를 적중시킵니다. 하여 점수를 그대로 뺏길 수 없었던 뿌아까오가 역으로 기어를 올리며 커버를 하면 커버채로 부숴버리려는 강력한 단타 압박을 시작. 종이 울리기까지 두 선수 다 엄청난 혈전을 치르며 또다시 판정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누구의 손을 들어 올려도 크게 이상할 게 없을 정도의 접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심판의 손은 연장 라운드 중후반부터 템포를 올리며 끝까지 강력하게 압박을 건 뿌아까오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힘겹게 올라간 4강전에서 만난 상대는 코히로 이마키 다카유키. 그는 일본 그랑프리에서 우승 후 마사토의 뒤를 쫓으며 월클로 도약 중인 상황. 그런 상황에서 코히로 이마키는 정통파 낙무아인 뿌아까오에게 K1에서 반칙에 가까운 잡카 테크닉으로 눕히는 데 성공하며 뿌아까오를 내려다보게 되는데 그것은 뿌아까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였습니다. 뿌아까오는 미소를 건네며 그야말로 일방적인 무에타이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풀파워로. 어떤 방식으로든 서 있는 것을 통제하며 4초 이상 눈높이를 같이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기적의 눈높이 교육을 시작합니다. 이후 다시 눕히는 게 귀찮은 모양인지 아예 못 일어나게 부러뜨리기로 결정. 잔인함이 많지 일방적인 1라운드가 종료됩니다. 2라운드 코히로 이마키는 2라운드가 시작함과 동시에 뿌아까오를 상대로 상당히 많은 볼륨의 타격 압박으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합니다만 더 많은 볼륨의 니킥이 돌아왔습니다. 결국은 눕히기 귀찮아진 뿌아까오에게 세워두고 팰 수 있는 이유를 직접 만들어준 것일 뿐 그렇게 의지를 잃은 코히로 이마키를 상대로 뿌아까오는 더 이상 눕히지 않고 스스로 누울 때까지 세워두고 니킥을 하는 악랄함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결승전 K1 맥스의 슈퍼스타이자 일본 킥복싱 영웅 마사토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마사토는 입식 선수로서 이미 최정상을 찍은 뒤였고 해당 대회를 마지막으로 최고의 자리에서 은퇴하려 우승 후 은퇴하겠다 선언한 상태. 그러나 K1에 갓 데뷔한 태국의 22살 청년이 모든 것을 깨부쉈습니다. 1라운드
1라운드 초반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스타트를 한 마사토. 뿌아까오의 뒷발 방향으로 돌며 뿌아까오의 킥게임을 경계했고 킥거리를 무너뜨리고자 원거리에서 많은 스텝을 가져갔습니다. 또 뿌아까오의 빰 클린치에도 생각보다 좋은 대처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원거리에서 최대한 킥게임을 무너뜨리고 인앤아웃을 하려는 마사토의 계획을 무너뜨린 건 뿌아까오의 딥이었습니다. 모든 킥 기술 중 근본적으로 가장 긴 사거리를 자랑하는 이 딥이라는 킥은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던 마사토의 원거리를 무참하게 파괴합니다. 애시당초 딥의 기본적인 방어가 안되니 딥에서 연계되는 수많은 바리에이션의 속수무책, 결과적으로 딥의 대처가 안되며 원거리가 가볍게 찢기자 킥게임에 지배됩니다. 그렇다고 펀치를 살리고자 거리를 줄이면 170전이 넘는 낙무아이가 빰 클린치로 통제하는 상황. 1라운드는 뿌아까오가 때리면 마사토가 맞아야 하는 라운드로 마무리. 2라운드 역시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1라운드와 같이 상당히 일방적인 양상이었는데 1분이 남아있을 즈음 마사토의 그림 같은 뒷손 스트레이트가 뿌아까오의 얼굴에 꽂힙니다. 마사토에겐 천금 같은 기회였고 놓치고 싶지 않았겠지만 뿌아까오가 빰 클린치로 후속타를 통제,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펀치를 통제, 손에 쥔 기회를 다시 뺏어버립니다. 3라운드. 사실상 2개의 라운드를 제압당한 마사토는 판정이 아닌 너가웃의 희망을 건 듯 어차피 지배당한 킥게임에 아랑곳 않고 펀치게임을 섞는 강수를 두는데 뿌아까오는 1라운드에선 계획을 뺐고 2라운드에선 기회를 뺐더니 3라운드에선 희망을 뺏어버립니다. 마사토가 낙무아이의 킥에 복싱으로 맞불을 놓게 되자 한 대 맞을 것 2대 맞을 파워로 3대를 맞는 운동할 때나 쓰이는 점진적 과부하를 배우게 됩니다. 아무튼 뿌아까오는 태국에서 자라나 어렸을 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한 무에타이를 해봤고 K1에 넘어와 마사토를 만나기까지 공식적인 전적만 177전. 어린 시절 사춘기는커녕 한 끼의 식사를 위해 뛰었던 비공식적인 경기까지 포함하면 어느 정도의 전적일지 예측도 안됩니다. 그런 수많은 데이터와 압도적인 파워가 녹아있는 킥과 빰 클린치로 라운드를 지배하는 뿌아까오. 라운드가 종료, 판정으로 갑니다. 그렇게 승리를 확신한 뿌아까오에게 돌아오는 건 연장전 선언. 마사토는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들숨날숨을 통제당해서 이제 숨 좀 돌리려나 했는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연장전이 생겨버립니다. 결국 3라운드 맞을 거 4라운드로 맞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뿌아까오는 K1 맥스를 데뷔하자마자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하며 우승을 차지합니다. 여담으로 경기 후의 백스테이지 모습과 인터뷰가 상당히 인상적인데 본래 아래 체급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70kg에 어울리지 않는 몸을 가진 뿌아까오. 당시 마사토와 비교시 호리호리한 당시의 피지컬이 인상적입니다. 또 링 위에서 전의를 상실케 하는 패왕의 모습이 링에서 내려오면 순박한 22살의 태국 청년으로 변하는 이 괴리감. 나중에 태국 여행 가서 싸움 나면 전력 질 줄 알았던 체육관 관장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무튼 상징적인 은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마사토는 뿌아까오에게 복수하고자 은퇴를 미루고 칼을 갈게 됩니다. 또한 K1 수뇌부 역시 자국의 영웅을 위해 경기 룰까지 건드리며 보이지 않는 손을 다시 뻗게 되는데 이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만 알아봅시다.